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서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성을 고민하고 또 성경적 대안을 찾기 위해 달려온 다크서클. 오늘이 어느새 마지막 방송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네. 비록 이번 회를 끝으로 다크서클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건전한 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2의 제3의 다크서클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아 저희 종합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다크서클 시작해 볼까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 또래 청소년들의 성추행과 성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져 성범죄는 그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급증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청소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4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네요. 예. 뭐 음란물, 자위, 이성교제, 뭐 임신, 또 가출과 성범죄, 동성애, 미디어 왜곡과 외모,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계신 분들, 패널분들 뭐 그동안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아쉬웠거나 또 인상 깊은 부분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일단 약간 부모님들이 외면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10대 임신과 청소년 동성애 확산에 대해서 그래도 다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쉬운 점은 좀 더 깊게 다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음에 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위거든요. 그런데 공교육에서도 이 내용으로 다룰 기회가 적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크서클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다뤄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전문 영역이기도 한 이성교제 아. 부분 꼭 필요한 것 같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도받느냐에 따라 바른 이성관이 정립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나고 또 저희 청소년 시절에도 조금 이제 힘들었던 음란물, 음란물 우리 청소년들도 세월이 지나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걸 잘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주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CTS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어 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루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국에 이 성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예요. 죄, 구원,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 속에 성이 들어가 있어서 단순히 지금 성 문제를 다루는 건 마치 감기 치료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성 문제의 그 뒤에 이 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성애 문제가 조금 와닿았었는데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취재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었지만 그 실제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각보다 더 그 청소년들의 인식이 심각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저는 지금까지 7가지의 주제를 다루면서 매 회마다 느낀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네. 두 아이의 부모로서
그동안 배웠던 걸 잘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성교육입니다. 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성교육은 무엇일까요? 한번 VCR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 성교육을 해줘야 나중에 커서도 저희가 또 아기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딱히 없는데 그냥 뭔가 청소년이 사귀는 거, 이성교제 이런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성교제 했었을 때 너무 하지 말라는 식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약간 좀 내가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은 그럼 너희 잘못도 없겠지 이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피임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뭐든지 다 안다고 가정을 한 뒤에 가르치는 게 너무 좀 거북했어요. 성적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되 나쁜 쪽 말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성교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대가 변할수록 또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바람들도 다양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성교육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라는 또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교육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고리타분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은 뭐 저희 때랑 또 목사님 때랑 다르게 다양한 정보를 미리 접했거든요. 접했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좀 시대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짜 좀 알려주고 또 어떻게 건강한 그 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아이들이 바른 성의 개념을 갖고 있지. 뒤에서 음지에서 배우는 것들은 너무나 왜곡된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게 학교 현장이나 가정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교육은 단순히 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중3 여학생인데 성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거의 반성 강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하는 질문에 거의 모든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던 친구였어요. 그 결과 아이가 왜곡된 성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성 가치관이 자리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볼 때도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센터에서 성교육이 이제 성 지식만 배울 뿐 관계에 대한 깊은 교육은 좀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피임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뭐 임신이나 출산이라든지 난자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난자고 정자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난다니까 만난다고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사실 생명은 서로 분리를 시킬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거기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이 다 성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생애 주기로 그렇게 아이들과 디테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성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을 하죠. 근데 피임에 대한 교육도 그냥 성관계를 막 하면서 이걸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때 꼭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성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40에서 50시간. 네, 필수 교과로 딱 채택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1970년대부터 사실 성교육이 필수 교과로 채택이 되면서 이런 교육을 하고, 특별히 이제 한참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중학교 시기에는 아이들에게 완전히 집중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늘 하는 말 노 맨스 노라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라는 거를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옛날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네덜란드는 첫 성관계가 17.7세로 높아졌어요. 네. 거긴 만으로 따지니까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첫 성관계가 그 비슷한 시점에서 이 교육을 쭉 하면서부터는 첫 성관계 그 시작 연령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두 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10대 임신하는 비율이 되게 적은 걸로 알려져 있죠. 교육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네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성교육이 의무적이고 네. 또 양적으로도 적고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봤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면 또 제가 좋은 책을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그룹 성교육을 좀 많이 하세요.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법제화가 아직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기까지는 사실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주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부모 교육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지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특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특강 2시간만 듣고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도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 대학 같은 아이들의 대상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지자체의 전문화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크성클 마지막 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매 회마다 강조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가정에서의 역할인데 가정에서의 성교육 또한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 부모 꿀팁도 드렸는데 사실상 정말 부모하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부모가 자녀와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컸을 때도 그게 가능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유아라고 그러면 너무 좋죠. 어려서부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자녀가 이미 사춘기이다. 네. 그럼 딴 얘기도 안 하는데 성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성 얘기가 바로 들어가는 건 너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는 항상 너 뒤에 있는 사람이고 네가 뒤로 돌아볼 때 항상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다른 것들이 형성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될 때 이 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다른 관계가 깨져 있고 말하기도 싫고 나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싫은데 성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추측하죠. 나 감시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겨서 감시하는 거 아닌가? 불편해하는군요. 그래서 더 반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들들하고 무릎 떼고 기도하는 시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원을 만들어서 이제 친밀감 형성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 아내와 제가 무릎 꿇고 저희 아이들 사이에 끼고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원이 조그맣게 만들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친밀감 유지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해. 예를 들면 중학생 되고 하면 외계인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친밀감이 형성한 친구들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부모로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당장 애가 말을 안 하면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이제 무조건 혼내기만 하고 그렇죠. 뭐 이런데 좀 현장에서 좀 그런 좋은 부모들에게 가져야 될 팁 같은 것들을 나눠주시면. 저는 부모님들께 부부 관계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지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부모가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결혼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아이들이 힘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엄마 아빠와 부부 관계를 먼저 돌아봐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강압적일 경우에 자식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화는 단절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부모가 바뀌면은 자녀도 바뀝니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가정에서 성교육을 하려면 부모가 성에 대한 가치관이 먼저 세워져야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벗었으니까 부끄럽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이중적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게 계속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얘기하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성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성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나눠요. 그리고 성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모가 먼저 성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못 나누는 거고, 성교육 자체는 하나의 어떤 성범죄를 피하자는 게 아니라, 실수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여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녀들이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봐요. 자녀들이 특목고 가면 뭐 합니까? 인류대학을 나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의 앞날을 바라볼 때 부모님께서 한 발만 앞으로 가서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 꿈꿔보신 적이 있느냐, 기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일단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역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죠. 모든 것은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심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곳에서 그 성교육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구원과 성화를 다룰 때 성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새 사람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런 성적 타락, 구원의 회복에 성의 존엄성 회복, 그게 가정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게 다 성적 관계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의 회복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교육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난감해하세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왜? 라는 그런 반응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 얘기들이 녹아 스며들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 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성교육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한번 했다가 크게 실패한 게 있어요. 이게 순결 서약입니다. 네. 옛날에 했었죠. 네. 1995년도에 그 데니 패틴 목사님이 자기의 그 과거의 성적 그 쾌락 속에 살다가 회심하고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순결 서약을 했는데 근데 이 결과가 문제예요.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순결 서약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순결 서약을 한 아이들 84%가 순결을 어긴 거예요. 순결 서약을 어겼을 때 애들이 죄책감으로 교회에서 떠나요. 그래 대규모 이 청년들이 교회 이탈 현상이 된 게 자기는 더럽혔다는 겁니다. 이래서 순결 서약을 통해서 교회가 성교육을 한 게 대규모 실패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숨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성에 대해서 금기하고 미투 운동의 고발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이 다크 선클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다시 논의할 수만 있던 교회의 성교육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크 선클을 통해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각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 당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할 수 있는 교회 문 좀 활짝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 건강한 성장 안에서 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의논할 상대가 없어서 내지는 왜곡된 지식이 들어와서 어떤 이탈길에 잠깐 들어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너는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 기성세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잠깐 위성숙해서 이탈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역자가 되고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너무 우리가 금기시하고 좀 너무 어렵게 다뤘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어떻게 존귀히 여겨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좀 바르게 풀어줘서 좀 우리 교회, 또 학교에 우리 크리스찬 우리 청소년들이 도움이 되는 좋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각오, 결단 이런 게 있네요. 복음의 회복에 성의 회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성을 금기시하고 마치 만지면 더러운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도 또 성의 쾌락에 교회가 이중적인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경계하셨잖아요.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데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집단 그 성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나 아데미 숭배나 뭐 아세라 숭배나 고대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성적 그 환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도 결국에 할례를 손에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마에다 하지 않으셨어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게 실제적으로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게 가정의 회복이고 성의 아름다움의 회복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아름다운 선물이 성이잖아요. 그 성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를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의 그 교회 금기시의 벽을 깨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영기 씨도 뭐 할 말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다크서클을 통해서 개인적인 결심을 한 게 있다면 본보기가 되는 엄마, 본보기가 되는 어른, 뭐 본보기가 되는 언니, 뭐 이렇게 저부터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좀 노력을 하신다면 또 언젠가 우리 사회가 또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으로 세워져 나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청소년 성문화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분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